음이 타고난 생명, 양이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음양이니까 이렇게 돈다라고 그랬어요. 도는 게 도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국기죠. 태극기. 자, 여기에 음이 있고 양을 상징하는 이제 물과 불의 색이 있죠. 물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여기가 물을 상징하는 파란색, 불이 위로 올라가니까 여기는 이제 붉은색으로 해서 음과 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있다는 얘기죠. 하나 더. 이게 있기 때문에 음과 양이 사는 거예요. 이게 없잖아. 음과 양은 죽어요. 여자가 저기 있고 남자가 저기 있어. 근데 중간에 다리가 없어. 뭐 소개시켜주는 매개체가 없어. 아무것도. 그럼 있기만 있잖아. 있기만 있지 서로 태어난 존재하는 그거에 대한 달성이 전혀 없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둘 사이를 이어주는 그 매체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세 가지의 요소, 삼이라는 건 이제 매우 중요하죠. 삼기법, 음양과 삼기론에 대한 거는 이제 카페에 들어가시면은 그 삼기법이라는 그 방으로 들어가시면은 그 영상이 계속 올려져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요게 요렇게 흐르는 거죠, 결국에는. 이게 잘 되면 이것도 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0을 터득을 해서 0이 밝아지면 0은 이런 물질이 아니라서 뭐 프로틴을 먹고 막 헬스를 해서 막 이렇게 생겨나는 그런 게 아니거든. 그냥 무형이에요. 생기는 건 맞아. 씨를 뿌리고 그것이 나무처럼 막 자라요. 실제로 밭이에요, 밭. 근데 무형의 밭이죠. 그러니까 질량을 측정할 수도 없고 무한대의 밭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리고 어떠한 인연이 저한테 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사람이 오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물질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양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인연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인연 이렇게 도는 거예요. 또 영하고 나의 영적인 수준, 영적인 정도하고 인연의 정도가 또 이렇게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직장 가면은 재수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 사람 싫어서 딴 데 갔더니 그 사람 이상된 사람 또 만나기도 하잖아. 자기 거 해결하지 않으니까 그래. 자기를 차치하지 않고 자꾸 계속 가기만 한다는 얘기예요. 자꾸 이것만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랑이나 결혼이나 뭐 이혼이나 이런 것을 지금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를 차치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이것만 자꾸 바꿔. 바꾸면 새로운 환상이 들어올까봐. 이게 이제 그 인간의 이제 인연의 본질적인 음양의 관계인데, 이게 이제, 제가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그 사주팔궁에도 이게 그대로 적용이 돼요. 사주팔자니까 8개 궁이 있고 이 궁 안에 이제 22자 중에 이제 배정받은 글자가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궁하고 글자가 있죠. 궁은 변함이 없어요. 내 집이 변하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집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사람은 변해요. 그죠? 그래서 이 글자가 사람에 해당하는 양에 해당하는 거예요. 궁은 음에 해당하는 거고. 사주팔자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음에 해당이 돼. 여기가 이제 천간이라는 데거든. 여기가 이제 지지라는 데예요. 지지가 양에 해당이 돼. 천간이 음인 거는 허공이니까. 땅은 뭘 심으면 낳잖아요.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양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도 맞으시고, 여기가 이제 음의 영역이에요. 연월일시에서 음으로 시작을 하고 나중에는 자기의 성장, 완성을 이루면 자기 주체로 살아가는 이제 양의 기운으로 가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미래궁에 해당이 돼. 미래. 연월일시. 시가 이제 미래에 해당하는 희망, 비전의 기운인 거거든. 그리고 팔자나 우주나 인간이나 다 같은 그 우주론이거든. 이걸 이제 사람의 몸으로 대입을 하면 여기가 머리에 해당이 돼요. 흉부에 해당이 되고, 여기가 이제 복부 단전에 해당하고, 여기가 이제 다리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팔자를 고르면, 사주팔자, 운명이 망친다라는 그거를 이제 증명을 해드릴 거거든. 그러니까 걷기와 기영의 작용과 사주팔자의 관계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양은 요 정도로만 이해를 하셔도 되고, 특히 이제 걷기가 필요하신 분은 이 시간의 기운, 시주에 있는 시주궁의 글자가 문제, 결핍, 부족, 깨져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경우, 항상 처치 후 나아가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나아갈 수가 있거든. 근데 처치를 안 하고 계속 가. 그럼 나중에는 처치를 해도 못 나아가는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처치 후 나아가는 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영원히 오래 가게 되는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제 폐호기가 들어있는 거고, 여기가 위, 대장, 소화기가 있는 거고, 여기 이제 그걸 지탱해주는 다리로 보는 건데, 이 사람이 죽냐 사냐는 심장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심장이 제일 위대한 건 사실이에요. 이거를 보호해 주려고 척추죠. 척추가 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말아놨어. 이제 여기가 앞이잖아요. 눈은 요 앞을 보니까 뒤를 못 보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궁처럼 해놓은 거예요. 이게 척추의 1번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양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데, 예를 들면 축구공으로 이런 데 맞아요. 그러면 아프고 쓰러지거든요. 근데 이런데 등 맞으면은 그냥 벽처럼 튕겨져 나가요. 공도 여기 맞는 거하고 여기 맞는 거는 다르잖아요. 여기는 바로 앞에서 맞으면 또 쓰러지거든. 여기는 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앞이 음에 해당이 돼요. 뒤가 막아주니까 양에 해당이 되는 거고. 바람 막 불면 우리가 이러잖아요, 갑자기. 이제 그런 거거든. 양으로 그 외부에 그 강한 기운을 탁
막기 위한 그런 본능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음양이 시작을 해요, 우리 인간한테는. 그래서 음양을 막 우주 막 거창하게 막 그렇게만 보면은 좀 생활적으로 좀 다가가기가 어려워요. 자기, 나. 멀리 있는 우주 말고 내가 들고 다니는 우주에서 찾는 게 제일 영원해요. 여기가 양이니까 목에서는 이렇게 그려야 되거든요, 반대로. 그래서 여기가 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허리도 이렇게 들어가 줘야 돼. 이거는 왜 웨이브가 되냐면 중력 때문이에요. 안 그러면 대나무처럼 쓰러져. 근데 사람은 쓰러져서 걸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웨이브를 해놓은 거예요. 중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또 걸을 때 이런 진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면에 닿는 충격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것도 분산을 시키려면은 이 커브가 생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의학적이기 이전에 굉장히 기하학적인 거죠. 진동이니 뭐니 중력이니 이런 거 다 기니까. 그리고 허리가 짤룩 들어가니까 이제 엉덩이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경추가 들어갔으니까 머리가 뒤로 나와서 이렇게 S자를 여러 개를 합쳐 놓은 걸로 돼야 이게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척추에서 음양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심장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왔죠. 아까 사주에서 머리, 흉부, 복부, 다리 이렇게 네 칸으로 나눴죠. 이 심장이 여기서 어때요? 이 바닥에서 제일 높은 곳 바로 전 단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머리에 피를 공급이 돼야 또 사니까 여기까지 이 피가 가려면은 심장이 머리하고 가까이 있는 이유가 여기를 수월하게 좀 보내기 위해 이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다리보다는 여기 머리가 더 생명이 더 크니까.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은 눕는 시간 8시간 있고 앉아있는 시간, 서있는 시간, 걷는 시간 이게 이제 비중이 더 많은 거거든. 그럼 결국에는 이거는 머리하고 심장이 수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무조건 머리가 위에 있는 거예요. 무조건 심장이 밑에 있다는 얘기지. 이러면은 뭔가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불합리한 거예요. 자꾸 밑에서 위로 올려줘야 하는 부담감을 평생 안고 살아야 되니까 이러면은 그 인간의 완벽한 기전이 떨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조물주가 아주 완벽하게 심장을 하나를 더 달아놓은 거예요. 다리 쭉 밑에 내려가 보면은 신발 여기는 이제 비복근 종아리 여기 옆에 볼록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여기에 펌프가 하나 있어요. 여기는 양적인 거예요. 심장 넣다 뺐다 할 수 있잖아요. 물질이니까. 그래서 양인 거예요. 근데 여기는 넣다 뺐다 할 게 없어. 무형이에요. 무형인데
이 펌프가 작용이 일어나. 언제 일어나냐? 걸을 때 일어나요. 걸으면 여기에 뭐 여기 대정맥, 대동맥이 이렇게 관통할 거 아니에요, 다? 여기를 둘러싸고 있는 머슬 펌프라고 하는 근육이 있어요. 큰 근육. 이렇게 생긴 거지. 근데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 혈관이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작용을 해. 그래서 짜고 걸을 때마다 쭉쭉쭉쭉 올려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는 위의 심장, 여기는 아래 심장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조건이 있죠. 걸을 때 심장이 생기는 거예요. 걷지 않으면은 줬는데 심장 작용을 못하고 사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음이 되고 이게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양이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도를 터득할 수가 있고, 기가 돌아서 이게 쌓여서 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뇌가 이렇게 있죠, 뇌. 이 뇌가 양적인 기운인 거거든. 생산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쓰는 거니까. 근데 이 영이라고 하는 거는 음의 기운인 거예요. 이것도 머리 쪽으로 들어가면 또 음양으로 이렇게 쪼개질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혈액을 공급받는 거는 뇌 차원에서의 활성화고, 기가 도는 거는 영적인 차원에서의 활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하나만 고집을 해야 되느냐? 아니죠. 오른손 왼손 있으면 다 써야죠. 음도 쓰고 양도 써야죠, 사람은. 그 둘 다 쓰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양쪽을 자유롭게 더 효율적인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발이 제2의 심장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 예전부터 뭐 이게 발 마사지 하는 데서도 많이 쓰고. 근데 그렇게 이제 뭐 의존하는 거 그런 거는 작용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뭐든지 의사 뭐 지압하시는 분 이렇게 뭐 침 놓고 부항하고 뭐 이런 거 다 의존하는 거거든. 의존하는 효과는 지속성이 없다는 거고, 그리고 생활적이지 않다는 거. 그래서 이벤트적이거나 그냥 외식할 때 이제 기분 좋은 정도지, 이게 막 돌아서 이렇게 올라갈 정도로 쌓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는 효과적이지만 그것이 메인이거나 본질이거나 생활이 될 수는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발이 제2의 심장이 맞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냐 죽냐는 얘가 으뜸인데, 내가 기와 영을 불어넣냐 안 넣느냐에 대한 어떤 선택은 얘인 거예요. 얘를 선택할 수 없잖아요. 심장한테 막 주문할 수도 없는 거잖아. 얘는 말을 안 들으니까. 근데 얘는 듣거든. 내가 알아차려서 몸을 움직이면 바로 누구나 작동을 해. 이거는.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심장이란 거지. 오늘은 이제 요 정도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팔자로 하게 되면은 왜 팔자가 꼬이는지, 그거에 대한 몸과 기와 영적으로 그거를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